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 늘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식중독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쉽고 재미있게 식중독 예방 교육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왜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중독 예방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시설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식중독 사고라도 발생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급식소나 50인 이상이 함께 식사하는 집단 급식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 감기가 유행처럼 번지듯이 식중독 또한 순식간에 시설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온라인 특별 교육. 이 교육은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SSIS.KR에 접속하셔서 유익한 교육을 받아보세요.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중독 예방에 관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핵심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2022년에 진행되었던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위생교육의 주요 주제가 바로 식중독 예방 및 개인 위생 관리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잊지 말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뽀득뽀득 비누를 사용해서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까지 꼼꼼하게 씻어주시고 물기도 완전히 말려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세요. 또한 성남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위생모를 착용할 때 머리카락은 물론 귀까지 완전히 덮도록 착용하고 마스크도 빈틈없이 꼼꼼하게 착용하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따라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핵심은 식재료 및 조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식품을 소독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 2리터에 염소 소독액 5ml를 희석한 후 채소나 과일을 약 5분 정도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독 후에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는 과정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반드시 깨끗하게 소독된 전용 용기에 종류별로 150지 이상씩 보관하고 각 용기에는 메뉴 이름, 보존 날짜, 폐기 날짜, 그리고 채취자의 성명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냉동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육류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핵심은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처입니다. 만약 시설 내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발생하면 즉시 시설장님께 보고하여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고 구토나 설사로 인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졌을 때는 이온 음료나 따뜻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증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기름기가 없는 미음이나 쌀죽 등으로 속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장과 관련된 지침입니다. 아쉽게도 정확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지만 일반적으로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식중독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조리복, 앞치마, 마스크, 그리고 위생모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식중독 예방 교육 내용이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중독 예방 교육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교육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중요 이 스크립트는 일반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각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